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5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과 아이들이 주도하는 창원형 놀이터 1호의 기본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환경부가 올 연말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사천시가 생태계획 보고인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부산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책이라고 자평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자동차에 이어 선박에서도 수소 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수소 선박 개발에 나선 기업을 소개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틀에 박힌 놀이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창원에서 주민과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놀이터 경남 1호가 윤곽을 나타냈는데요. 그 현장 설명회에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민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담은 창원형 놀이터 1호의 기본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모래가 있는 놀이터,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는 놀이터, 언덕이 있는 놀이터를 꾸미는데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주변의 숲이나 산책로를 활용한 공간, 인근의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과 어른들도 놀 수 있는 공간, 상설 활동가가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놀이터가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모험 놀이터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도가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은 뒤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중에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걸 의견을 다시 한번 내서 그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2차례나 굉장히 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놀이터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며 창원형 235 놀이터도 이런 과정을 거쳐 추진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도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놀기도 하고 그리고 점검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런 이제 놀이터 중심으로 하는 주민 조직을 만드는 거, 이것이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놀이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경남 최초의 놀이터는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생태계 보고인 사천의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것을 사천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포만은 그동안 매립과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던 곳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올 연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빠진 광포만 갯벌에 초록의 풀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갯잔디 군락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사천만 서쪽의 광포만은 많은 멸종위기종의 터전이자 철새 도래지입니다. 생명의 보고지만 매립과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던 광포만을 사천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론적인 입장에서 쭉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공원 편입을 검토하는 광포만의 98%는 해수면으로 재산권 침해나 관행어업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곳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대신 초양섬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 들어섰고 아쿠아리움을 짓고 있는 초양섬에 관광시설을 더 조성하기 위해선 공원구역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양관광의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가 초양도가. 그래서 여기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오는 8월쯤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확정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10년마다 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올 연말 마무리할 방침인데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 여부가 벌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 셋째 주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90% 정도로 회복했으며 5월 둘째 주에는 106%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녕군과 산청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남해군으로 123%였으며 밀양시가 120%, 사천시가 119%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9곳이 선정돼 16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의 삼천포 역사 숨터 갈대세미 공유마당 회복, 김해시의 내외 땅심 살리기 함께 배우는 문화마을, 의령군의 청춘마실 방앗간 등이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기초를 준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예년 수준의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감이 있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3도, 진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과 남해상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한 달 만에 부산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강도 높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책이라고 자평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소식은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부산시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전담 기구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징계 기준도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강등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급자의 성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는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징계 기준은 양정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죠. 중간에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최고 등급을 무조건 매기겠다는 겁니다. 성교육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진단도 해마다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하기관장 임용과 경영평가 때도 성인지 감수성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명예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사퇴 직후에도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는 등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직장 내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력한 시행 의지가 관건인데 특히 이번처럼 기관 최고위직 성범죄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자동차에 이어서 선박에서도 수소 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수소 선박 개발에 나선 울산의 한 기업을 한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명정과 고속단정 등 소형 선박을 주로 생산하는 울산의 한 선박 제조업체입니다. 42년 동안 8,000척이 넘는 배를 만든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울산이
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자 곧바로 수소 연료전지 선박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선박의 경우 그동안 수소 이용 관련 법규가 없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특구 지정으로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마력짜리 다목적 수소 선박의 설계를 마친 이 업체는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앞으로 수소 선박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수소 추진 선박을 개발해서 2022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해경에 납품해온 고속 단정도 앞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선박으로 점차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생포 앞바다를 오가는 수소 유람선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40인승 정도의 규모로 선박을 제작해서 태화강에 유람선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이어 선박에도 수소 에너지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선박은 이르면 올 연말쯤 국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동우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거창 김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남은 3,500여 개의 농가가 32만 마리의 벌을 키워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오는 27일부터 창원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0곳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안전한 등교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2인으로 구성되는 학교 안전지원단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검사를 비롯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도울 예정입니다. 경상대 한문학과 이상필 명예교수가 30년 동안 연구한 남명학 관련 논문을 2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남명의 학문과 남평학파란 책은 남명의 학문과 문학, 남명집에 관한 연구 논문, 남명학파 전반에 관한 연구 논문을 실었으며 남명학파의 인물들이란 책은 남명 문인들에 대한 연구 논문과 남명학파의 문집 해제 등을 실었습니다. 함안군은 함안의 특산품인 가야 백자멜론과 함안 노을멜론 560kg을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싱가포르 현지 판매를 통해 시장성을 평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 129개 농가는 지역의 대표 멜론인 백자멜론과 속살이 주홍빛이어서 노을색을 연상하게 하는 노을멜론을 비롯해 해마다 약 1,337톤의 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산천군 향토장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마다 6월 말에 지급하던 장학금을 5월로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명보다 2배 정도 늘었고 금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합천군이 농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출란 종묘장을 추가 조성해 출란 재배 면적과 재배 농가를 확대합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15곳에 이어 올해도 20개 농가를 육성해 한국출란을 대량 생산하고 일반 화훼류 유통망을 통해 선물용 난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대, 신축 건물 소방시설 품질 검수단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합니다. 올해 완공 예정인 도내 신축 건물 중에서 완공 검사를 가름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복합 건축물과 숙박시설을 비롯한 10곳에 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령군 의회는 당초 4,467억 원보다 302억 원 늘어난 4,769억 원 규모의 의령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억 2천만 원, 일자리 사업 등 실업대책 추진 1억 2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2억 7천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비 7,400만 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해 970명의 도내 청년들이 이용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구직 활동 중인 만 19세에서 34세의 도내 거주 청년이나 대학생이면 가능하고 셔츠와 블라우스, 바지와 넥타이 등을 빌려주는데 올해는 대여 업체를 창원에 2곳, 김해와 진주에 각각 1곳으로 늘렸습니다. 의령군은 칠곡면과 낙서면 일대를 중심으로 재배한 맛구슬 찰옥수수와 초당 옥수수의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 140여 농가가 71.5헥타르 면적의 시설과 노지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는 5월에서 7월까지 전국 옥수수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의 취정수장에 물금 매리 지점을 추가한 총 5개 지점에서 조류 경보제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조류 경보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수의 조류 발생 상황을 취정수장에 신속히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창원 시민들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업종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유통업, 영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휴게 음식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분석 자료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